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22년 판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행위, 그죠? 앞쪽에 통칙 쪽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상행위 통칙을죠? 통칙이죠. 앞쪽에 이제 상법 총칙해서 이번 상행위 통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나왔던 판례들이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갖는 기부채납 채권의 상사 소멸시효에 대한 독특한 내용이 하나 나왔고, 투자계약상의 주식 매수청권, 이 계약을 통해서 주식 매수청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성질이 뭐냐에 따라서 예, 검토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우리 앞쪽에 봤듯이 세무사에 대한 직무채권, 세무사도 설비상으로 보진 않았죠, 그죠? 보지 않았습니다. 의제상인이 아니죠. 그랬을 때 세무사 직무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유치권 불가분성과 유치권 소멸 청구의 범위가 유치권에 대해서 계속 판례가 확대되면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 사건화가 많이 돼 있다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대부분 얘기해 준 내용이니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 갖는 기부채납채권. 이 기부채납채권, 이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방자치는 공법인이 하는 행위가 형사시효에 적용되는 상행위에 해당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기부하는 자가 누구냐면 기부자가 사실은 회사였어요. 회사. 상인이죠. 그죠? 이랬을 때 행위로 보고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지문에 출제가 된다면 상사시효가 아닐 거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놔야 되는 판례죠. 사실은 사안은 그렇습니다. 각 주식회사네 그죠? 주식회사가 을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차장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했고 이후에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을지방자치단체가 각 회사를 상대로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자 각 회사가 을지방자치단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 알겠죠? 시효로 소멸됐다. 시효로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민법에 민사시효를 정했다 그러면 어때요? 10년이겠죠, 그죠? 10년이 긴가요? 5년이 긴가요? 상사시효, 그죠? 이것이기 때문에 아마 소멸됐다고 했겠죠. 그럼 회사가 주장한 건 뭐냐면 상사시효를 주장한 거예요. 알겠죠? 짧은 기간 임겼다는 거죠. 근데 지방자치는 그게 아니다. 5년이 아니다. 상사시효가 아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너희 판례는 어떻게 봤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공법이긴 하지만 상인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 체납 약정에 근한 채권에 5년 상사 소멸시효 기한 적용된 지역인데 판례가 당연하다 적용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당사자 쌍방에 대해서 모두 상행위가 된 행위로 비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에 해당한 행위로 인한 채권도 64조의 5년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사채권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 상행위에는 상법 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되겠죠?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된다. 그죠? 뭐 이거는 이미 과거부터 계속해왔던 거죠. 여기서 일방적 상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은 뭘로 보겠어요? 당연히. 한 명이 상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인이 이거 기부채납한 행위는 뭐예요?
영업으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보조적 상행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제 기부 체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당연히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겠죠. 이해됐죠? 이런 거 상사 소멸시효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사업만 확인해 놓으면 혹시 선택적 내 객관적이죠? 객관식 문제에서는 풀 수 있습니다. 금방 풀 수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판단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을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리고 일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관리 위탁을 통해 주차장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가요. 지속적으로 점유해왔다는 거죠. 결국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기부 체납 약정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지방자치단체 소유권 5년 걸리는데 지속적으로 점유해왔다는 것은 소멸시효라는 것 같아요. 소멸시효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점유하고 있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점유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서 설령 5년의 상사시효라고 한다 하더라도 5년의 상사시효가 어때요? 중단되고 계속해서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알겠죠?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행위인 상행위인 투자계약상의 주식 매수청구권. 상행위인 투자계약상의 주식 매수청구권이 이게 무슨 성격을 갖는가 이 말이에요. 성격을 갖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이겁니다.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서 주식에 관한 매매 계약에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투자 관련 계약에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그렇죠. 매수 청구하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성격은 뭐냐? 형성권을 받죠. 형성권이다. 이와 같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제척 기간인가? 제척 기간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 행사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 주식 매수청 행사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판례가 얘기를 해줬고요. 또 특히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해서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행이 있는 때에는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투자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해서 주식을 취득한 후에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행이 있을 때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다른 주주죠. 다른 주주를 상대로 한 주식을 사라 라고 주식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때 그죠? 이러한 주식 매수청구권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지 이게 상행위로 본 거죠. 상행위. 상사시효로 본 거예요. 알겠죠?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등 상대로 주식 매수청구하는 이게 있잖아요. 이거 주식 매수청구권의 성격은 상행위로 그러니까 상사시효로 본 거라니까요. 상사시효. 그럼 이 상사시효 5년의 행사기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행이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는 거다. 그럼 상사시효는 뭐 조문은 뭐 특별히 관련 조문을 볼 거 없고 인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면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하는 거. 그죠? 이러한 주식 매수권은 일방적 의사 표시에 따라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형성권을 본다. 결론 나왔고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형성권은 주식 매수 청구 행사하기 하는 제척계약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걸 두 번째 거 이걸 보셔야 돼. 그죠? 이거. 계약에서 주식 매수권 행사 기한을 약정한 때에는 주식 매수권은 그 기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한의 경과로 소멸되는 거 맞죠? 반면에 그 행사 기한에 관한 만약에 약정이 없다면, 알겠죠? 없을 때는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 주식 매수권을 부여한 동기나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는 목적, 그죠?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이걸 고려해서 주식 매수권 행사 기한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 기한 약정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행사 기한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해야 된다. 판단하는 기준이 그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상행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해서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쵸? 근데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행이 있을 때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계약으로. 알겠죠? 계약으로. 그래서 투자 회사 등의 불이행이 있으면 투자자에게 어떤 권리를 줬냐면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것을 특약을 줬단 말이죠. 그 주주 간 계약에 정하는 이 의무는요. 의무자가 불행하더라도 강제 집행이 곤란하거나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주식 매수권 약정이 있으면 투자자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런 걸 입증할 필요 없이 그냥 주식 매수권 행사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약정된 매매 대금을 지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상대방의 의무 불행에 대해서 본인이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원금도 해소하고 수익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조건을 달아줘서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랬을 때에 이러한 주식 매수 청구권은 상행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는 목적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 다시는 투자를 유치하는 그 투자 계약 체결을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게 있겠죠. 어쨌거나 이건 상행이란 말이죠. 상행인 투자 관련 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목적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주식 매수권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 계약 또한 상행위로 본 거예요. 주식 매수권 그죠? 행사 자체가 이때 이 주식 매수권은 상사 소멸시에 관한 64조를 유추정해서 5년의 제척 기간으로 지나면 소멸한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그게 정리된 거야. 그래서 자칫 잘 못 보면 어, 투자 관련 계약과 거기에 특약으로 나오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무슨 관계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관련이 있는 것이고 투자 관련 계약이 상행이라면 그 또한 상행위로 본 판례입니다. 한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 대상 회사가 만약에 불이행이 있으면 그래서 조건이 그거였죠. 불이행이 있을 때 이 투자자는 어때요? 형성권인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자기의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을 달아준 거라 보시면 돼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행사 기간은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투자 대상 회사가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발생하는 권리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때부터 기산하면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행사 기한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투자자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부터 기산하는 걸로 우리 판례는 해석해 준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상행의 투자 계약의 일환으로서
주식 매수청권을 인정한 것은 상행위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상사시효 5년의 기산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의무 불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하는 걸로 한다는 게 판례 결론이다. 됐죠?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